자, 안녕하세요. 네, 하루 45분 국어숙제 기본과정 3차 2주차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기억부터 미음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라는 건데 답은 5번이었죠. 미음 보시면 이제 그렇군요, 밖에 나간 거 싫으니까 앞으로는 그냥 창문 앞에 서 있어야 되겠어요 했더니 아니야, 유리창을 통해 햇볕을 쬐는 건 별로 효과가 없어 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학생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2번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라는데 답은 4번이었죠. 상대방과의 관계를 걸어요. 고맙습니다는 수고하세요라는 건데, 수고하세요 같은 경우는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햇볕과 친해지러 나가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고맙습니다 혹은 아니면 고생하세요 라는 식으로 하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겠죠. 3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관계가 깊은 것은 하는데 답은 2번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격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 니은 부분이 딱 그렇죠. 아버님 제 말씀도 들어보세요, 둘이 내기를 했나 보구나, 어서 말해보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5번 또 보시면, 4번은 기억부터 미음을 상대방을 배려한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라는 건데 답은 5번이었죠. 미음 부분 보시면 넌 뭔 욕심이 그렇게 많냐 하는데, 너처럼 욕심 부리면 될 일도 안 될 거야 라는데, 이건 전혀 상대방이 배려하고 있지 않죠. 5번 A의 철수에게 조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것은, A 보시면 주말을 이용해 하는데 말을 가로채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6번 이제 비음화와 유음화, 의문의 변동이어서 얘기하는 건데, 기억은 비음화였었고요, 니은은 유음화였었죠. 그래서 비음화랑 유음화의 이제 예시를 잘 찾아라 라는 문제가 바로 6번 문제였는데 답은 4번이었고요. 1번부터 중력 부분은 비음화죠. 2번에 국밥은 된소리 대기, 3번의 막내 역시 비음화, 그 다음에 5번에 솜니부는 니은 첨가.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 7번부터 10번 문제였는데, 이거는 먼저 보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10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이해는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라는 건데, 아우를 위하여 같은 경우에는 전쟁 직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급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소설이 발표된 1970년대 정치상을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력을 획득한 독재 정권은 집단 논리와 힘으로 반대 세력의 비판을 봉쇄하고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당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네, 그래서 7번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건 답은 2번이었죠. 작중인물이 서술자가 된다는 것은 작품 속 서술자란 건데, 네, 이것은 1인칭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8번 씨름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답은 4번이었습니다. 영래가 학급 아이들 다수의 지지를 얻어 반장이 되는 거 맞고요. 9번 A의 대화에서 교생선생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3번이었죠. 잘못을 외면한 타격을 지적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이었죠. 한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러에서 고쳐줘야 돼요. 그냥 모른 체 하면 모두 다 함께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답은 3번이었는데, 종아와 은수가 각각 기율부장과 총무에 임명된 것은 권력의 독점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죠.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13번 첫 번째 문단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두 번째 문단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협동조합이란 것은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출자금 내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가입과 탈퇴도 자유롭다라는 거, 평등한 협력체이고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의 상호 부조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출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고 공정하게 참여한다. 그 다음에 발생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주식회사와 달리 얘기를 해주는데, 협동조합은 종합업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한 표의 의사결정권을 다 조합원들이 갖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합원의 의사가 다 존중된다는 점. 그래서 따라서 이 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단에 단점이 나오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신속한 자본 조달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의사결정의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다라는 거.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기본 정신을 잃어버렸을 경우 지속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가치를 서로 공유해야 되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었죠. 네, 자본 조달 빠르게 할 수 없댔고요. 그다음 12번에 협동조합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답은 5번이었습니다. 1번 선지부터 얘는 출자금이 없고요. 2번은 단체가 아니고요. 3번은 출자금이 없고요. 4번은 단체가 아닙니다. 단체도 아니고 출자금도 없죠. 그다음 13번 바르샤라는 축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답은 1번이었죠. 6년마다 클럽 회장이 선거가 있던 것 통해 바르샤는 조합원에 의해 소유주가 선정된다는 게 아니라 공동 소유였죠. 자, 그 다음에 14번 토론 참가자들의 말하기 방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답은 3번이었습니다. 통계 자료는 없었고요. 15번의 답은 3번이었는데 찬성 1이 자료 1은 안전사고로 합의했는데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이 없었죠. 그냥 장소 이용료를 분담해서 경비 줄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독특한 촬영 기법을 배울 수 있었고 다양한 영상기들을 직접 다룰 수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6번의 단어 문제였는데 답은 4번이었고요. 1번 선지부터 비다 1의 기역과 니은은 동음이어가 아니라 다이어. 2번에 빈수레가 요란하다의 비는 차다 1의 디귿의 반이어가 아니라 기역의 반이었고요. 목적어 필요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차다 1의 니은의 반이어는 비다 1의 기역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호석의 메밀꽃 필무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역마살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17번에 이제 다이아몬드 모양이 허생원이고 동그라미가 동이었죠. 그래서 가에서는 이제 허생원과 조선달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한 내용이었다면 나에서는 이제 허생원과 동이가 점차 얘기를 하면서 허생원이 동이가 내 아들일 수도 있겠다 생각한 거였는데 다에서는 이제 거의 확신을 하죠. 허생원이 동이가 내 아들이구나 생각해서 이제 그 동이가 가는 곳을 같이 가자고 했으니까 17번의 그 답은 4번이었습니다. 가에 비해 나에서 네모의 역할이 커지는 게 아니죠. 점차 줄어들죠. 18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19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허생원과 동의에 대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은 이 메밀꽃 필무력과 관련이 없었죠. 자, 그 다음에 20번부터 22번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벤담의 페놉티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전자 페놉티콘, 정보 페놉티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죠. 첫 번째 문단에서는 18세기 벤담이 제시한 게 페놉티콘 이런 게 있는데 페놉티콘은 원형 감옥인데 한 명의 죄수가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거고 동심원 구조이고 중앙의 공간을 항상 어둡게 유지하면서 이제 건물 내부에 향한 창도 있어서 시시각각 폭파돼서 죄수들은 늘 감시받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규율과 감시를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돼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A에서는 이제 이게 전자 감시가 페놉티콘을 통해서 되고 있다. 거. 다양한 감시와 통제, 즉 전자 페놉티콘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페놉티콘에서 시선을 대신하고요. 그래서 규율과 통제, 기재로 작용하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공통점을 갖고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주의하게 되고 또 다른 공통점은 비대칭성이 있는데 비대칭성을 또 이거 방대하게 수집된 정보를 열람할 때 접근자의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게 바로 비대칭성이란 거고 그럼 과연 우리는 전자 페놉티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첫 번째 두 가지 부정적인 속성 해결하면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 이런 건데 정보의 과다 수집을 금하고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접근은 좀 더 평등하게 하면 역감시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네, 페놉티콘이 초기에 주목받지 못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고 21번의 역감시 얘는 답은 5번이었고요. 그다음에 22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문제도 본문도 다 쉬웠던 내용이었고요. 23번 보시면 가에 기역부터 미음에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었고요. 네, 학생과 교사, 학부모 차원에서 실천 방안을 구분한 건 없었습니다.
24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네, 뭐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5번에 이제 문구를 찾아라 하는 거였는데, 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제시해야 되고, 그다음 대조의 표현을 제시해라 하는 거였는데 답은 5번이었죠. 엄청나게 특별한 부분 없었고요. 네, 황순원의 별이라는 작품도 먼저 보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27번에 이 작품에서는 그리운 어머니의 이미지를 찾아 헤매는 한 아이의 마음속 방황을 보여준다. 아이에게 누이는 별로 상징되는 이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깨트리는 미움과 거부의 대상으로 있다. 누이의 죽음은 아이가 누이를 그리워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지만 아이는 여전히 누이를 어머니와 같은 이상적인 존재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래서 26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특정 인물 아이의 행동과 심리에 집중해서 이 글을 서술하고 있죠. 27번의 답은 2번. 아이는 아이대로 그저 모른 채 하고 있었던 것은 아이는 이상적인 어머니 모습을 지키려 한다 볼 수 있겠군. 이게 아니었죠. 이건 그냥 누이의 연애를 그냥 모른 채 해준 거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없었고요. 28번 A와 B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인형, B는 당나귀였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답은 1번 누이를 잃은 아이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였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주차 목요일로 보도록 합시다. 네, 33번에 내용 구성 방안 중 학생이 쓴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었습니다. C가 통계 자료인데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고요. 34번에 기억부터 미음을 고쳐쓰기 한 방법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었습니다. 리을 부분에 문장의 연결 부분을 고려하여 그러나 라고 했는데 리을 부분 보시면 숲 해설가는 숲 해설가가 되려면 숲과 동식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가정했다. 그래서 혹은 그러나 숲 해설가의 자격을 갖추려면 숲 해설가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걸 알려주었다라는데 이거는 그러나 부분보다는 그리고가 더 잘 어울리겠죠. 그다음에 35번 이제 관용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답은 3번이었습니다. 디귿을 보니 관용격 조사가 붙지 않는 체어는 관용어가 될 수 없군 했는데 디귿 보시면 시골인데 풍경이긴 풍경인데 어떤 풍경? 시골의 풍경이었는데 여기선 지금 뭐뭐의라는 게 생략됐는데 생략돼도 충분히 시골이라는 체온이 관용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작품 가작품은 한수마 새 한수마라는 작품이고 나작품은 잡노래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보시면 36번에 가와나의 공통적으로 적절한 것은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에서는 한숨을 의인화했고 나에서는 잠을 의인화했었죠. 1번부터 감정이입한 거 없었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 변화 과정 없었고요.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정서 변화 찾아볼 수 없었고요. 영탄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나에서는 있을 수 있거든요. 나에서는 영탄적 표현이 뭐뭐가, 뭐뭐나, 뭐뭐구나 이런 식으로 영탄적 표현을 찾아볼 수는 있는데 나에서는 볼 수 있긴 한데 감흥을 표출한 건 감흥의 감동이나 흥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거는 찾아볼 수 없었죠. 다음 37번에 기억부터 미음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3번이었습니다. 디귿 보시면 디귿 보시면 3, 4경 깊은 밤을 헛되이 보내면서 잠 못 들어 하나는데 그런 사람 있건만을 하는데 이거는 과거와 대비하는 게 아니죠. 과거와 대비하는 게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37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38번에 적절한 걸 찾아라 라는 건데 답은 4번이었습니다. A와 B 모두 현실에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A에서는 이제 한숨 때문에 막 잠자기 어려워서 막 힘든 상황을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B에서는 잠노래가 잠을 자고 싶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잠을 막 이겨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현실에서 반복되는 거 찾아볼 수 있고요. 1번부터 A는 B와 달리 가사 노동에서 비롯된 걸 볼 수 있다 했는데 이 부분은 틀렸죠. 달리가 틀렸죠. 가사 노동에서 비롯된 게 오히려 B였고요. 2번 B는 A와 달리 화자의 의도와 다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A 역시
A와 B 모두 역시 의도와 다르게 일어난 것이고 3번 A는 화자에게 소외감을 B는 화자에게 외로움을 유발한다는데 이건 관련이 없죠. 그 다음 5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부터 42번인데 이건 영화 속 나오는 소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문 내용이 되게 쉬웠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영화의 소리에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이게 점차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 39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40번에 이제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으로 바뀐 걸 찾아라 라는 건데 답은 1번이죠. 사진은 처음에는 예술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이제는 인정받게 됐다 라는 식으로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으로 바뀌는 거. 41번에 윗글을 바탕으로 가와나 이해한 거 적절한 것은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2번에 답은 4번이었습니다. 혹시나 42번 틀리신 분들은 꼭 어휘 1번부터 다 정리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주차 금요일로 가도록 할게요. 43번에 학생이 활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답은 2번이었죠. 건의 내용은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조직한다는데 시간의 순서대로가 아니죠. 계속 위에서는 이제 입학 후에 얘기를 하다가 밑에서는 중학교 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이 아니라 시간이 계속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44번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꼭 조심하시라는 게 보기부터 있는 게 아니라 선지부터 활용을 하랬죠. 선지 답은 3번이었는데 나를 활용하여서 학교 신문을 통해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학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를 제시한다라는 건데 그럼 나의 내용이 경쟁력과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한다 라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나 보시면 학교 신문에 있는 정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행사 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건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5번 적절한 걸 찾아라. 비유적인 표현 쓰고 건의 내용 강조하라는 건데 답은 3번이었습니다. 1번 또 보시면 비유가 없고요. 2번도 비유가 없고요. 4번은 건의 내용이 없고요. 5번 역시 건의 내용이 없습니다. 46번에 고쳐 쓴 걸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답은 1번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의적인 게 무엇이냐면 나는 형과 누나가 추천한 영화를 보았다라는 건데 이게 누나만 추천한 건지 아니면 형이랑 누나가 둘 다 추천한 건지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나가 추천한 영화를 형이랑 본 건지 아니면 형과 누나가 둘 다 추천한 영화를 나 혼자 보러 간 건지 이거를 중의적으로 의미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고쳐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는 누나 이렇게 쉼표를 해서 나는 형과 누나가 추천한 영화를 보았다 라는 식으로 하면 누나만 추천한 영화를 형이랑 같이 보러 갔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6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1번 문제 보시면 네, 이거는 박인로의 조홍시가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잠시만요. 네, 이거는 박인로의 조홍시가라는 내용인데 조홍시가라는 작품은 무슨 내용이냐면 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박인로가 이제 그 조홍감 붉은 홍시를 받게 된 거예요. 그 홍시를 받게 됐는데 이거 부모님께 드리면 참 좋겠다 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께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막 후회하는 풍수지탄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제 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국 고사에서 효하면 떠올리는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유자라는 사람은 굴을 받았는데 그 굴을 받고 굴을 품에 안고 부모님께 가서 굴을 드린 내용. 왕상이라는 사람은 부모님이 잉어를 드시고 싶다 하셔가지고 겨울에 얼음을 깨가지고 잉어를 잡은 이야기. 맹종이라는 사람은 부모님이 죽순을 드시고 싶다 해가지고 그 겨울 추운 날에 죽순을 찾으러 간 이야기. 노래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엄청 먹었지만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되게 어린아이, 그러니까 나이가 70이셨는데도 어린아이 옷을 입고 부모님을 기쁘게 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어서 그래서 이제 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냥 이거는 천천히 보시면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그 조홍감이 그 감, 붉은 홍시고요. 그래서 홍시가 너무 곱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자이 아니라도 품은찍하단 말은 이 유자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굴 들고 간 사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품어가 반길이 없을세 글로 서로 하나이다. 반길이가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감정을 직접 표출하고 있죠. 그래서 왕상의 잉어 잡고 맹종의 죽순 꺾어 검던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일생의 양지송요를 증자같이 하여리다 라는 건데, 이게 다 그 효하면 떠올리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균을 늘려내어 길게기게 노를 꼬아 구만리 장천의 가는 애를 잡아내요 라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엄청나게 큰 새덩어리를 길게 해가지고 그걸 길게 이제 쇠사슬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샥 던져서 해를 잡아서 해 가는 것을 어떻게든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군봉 모이실제, 군봉이란 것은 이제 현인 군자, 그러니까 군자들이 다 모인 곳, 이래서 얘기하는데, 군왕 모이신데 왜 까마귀 들어오니, 이 까마귀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봉 모든 이제 효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에 자기는 까마귀처럼 들어갔던 거죠. 그렇게 들어갔더니 백옥 사인 곳에, 그러니까 흰 곳에 돌 하나가 띵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두어라 봉황도 비조와 유사신이 매선 모셔놓은들 어떠하리란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다 똑같은 새라는 거죠. 똑같은 새니까 어떠하겠냐라는 건데, 이거는 좀 무슨 내용이냐면, 사수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혹시 뭐 이 내용을 아실지 모르는데, 좀 오래된 오래된 건 아니고 박재범의 월드 클래스 아십니까? 뭐지? 봉준호, BTS, 봉준호, 손흥민, J-pop, 렛츠고. 네, 그것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왕상, 맹종, 노래자, 바르긴노, 렛츠고 이런 겁니다. 똑같이 이제 월드 클래스, 효하면 월드 클래스 하는 사람들이 얘기해놓고 거기에 자기를 슬쩍 얘기한 게 이제 그 사수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51번의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삼수에서는 불가능한 사항을 설정하고, 엄청나게 무거운 큰 새덩어리, 이게 거의 30근이면 엄청나게 무거운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길게 꼬아서 가는 해를 잡는다는 거니까 이거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거죠. 1수에서는 계절적 배경 묘사한 거 없었고, 2수에서 선경우정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4수에서 점층적 표현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1수와 3수에서는 자연물을 활용하긴 했는데 삶의 무상함을 제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52번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라는 건데, 답은 3번이었죠. 맹종이 대숲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 화자가 좋은 감을 보고 서로하는 것을 모두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맹종이 눈물을 흘린 것은 추운 날에 죽순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울 건 맞지만, 화자가 좋은 감을 보고 운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효도를 못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었고요. 53번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답은 3번이었습니다. 백옥 쌓인 곳에 돌 하나 같다는 것은 화자가 부모님께 불효한 것에 대해서 자책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드 클래스, 효하면 월드 클래스인 사람들 중에 자기가 턱 하나 있는 게 좀 돌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주차 해설 강의였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